자, 그럼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구 기획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언급할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이게 많이 다루다 보면 느낌이 올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완구는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요, 오는 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거는 근데 진짜 저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인기 있을 것 같은 것과 없는 것의 특징이 뭔가요? 네. 라고 하는데 상품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업계의 구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아웃풋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완구 시장에 있어서는.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게임사나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돌 기획사들하고 똑같이 컨텐츠를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걔들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사가 모바일 게임을 기획해서 모바일 게임을 유통을 해서 아이템도 뿌리고 하는 것처럼 마케팅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거든요. 내가 A부터 Z까지 거의 끝까지 가준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판매하는 앱스토어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완구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고지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을 뭐 기획을 한다면 이 기획과 상품을 운영하고 실제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회사는 2자가 될 수도 있고 3자가 될 수도 있고 끝까지 가면 4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뭐 결국은 한 몸처럼 2인 삼각처럼 완벽하게 굴러 떨어져야 되는 이 산업의 본질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을 봤을 때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드려요. 저한테 이 상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라고 하면 왜 이 상품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본 그 본론에 맞는 대답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 이 상품을 하세요? 라고 하면 이 애니메이션이 완구만 하는 분인데 콘텐츠를 몰라요. 제 방 3방이 걸리고요. 어디 케이블 걸리고요. 어디 걸리고요. 이 완구 이 콘텐츠 이 PD가요. 예전에 성공했던 무슨 애니메이션 하신 분이고요. 아니 그 말고 그래서 이 콘텐츠 아주 잘 만든 콘텐츠를 어떻게 완구에 담았느냐라고 물어보면 멋있잖아요. 라고 제가 말했던 본질과 다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품 기획은 상품 기획대로 또 거기에 대한 마케팅은 또 마케팅대로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각자가 굴러가다 보니까 한 몸처럼 하나의 사실은 생명체인데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거의 확실히 요즘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레고는 지금도 잘 되거든요. 블록이 본질은 그대로인데 레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기획부터 리테일러까지 끝까지 합니다. 네, 레고라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완구 회사들은 소규모의 회사들이 각자가 자기 롤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 앞단계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큰 강이라고 얘기를 드린다면 정말 완구 회사나 리테일러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장 하류에 있죠. 이 물의 발원지 수원지는 저 끝에 있는 컨텐츠 회사들인데 이 컨텐츠 회사에서 생각하는 내 컨텐츠의 장점을 완구가 완벽하게 담아내지를 못해요. 완구사는 완구사가 생각하는 대로 또 만들어내고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거의 실패합니다. 왜냐? 이 완구를 사는 애들은 이 애니메이션이 좋아하는 이 애니메이션의 팬인데 완구는 그걸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보를 라이센스 원작사가 명확하게 완구사에게 제공을 했냐? 또 얘기를 해보면 그 둘의 네트워크도 긴밀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긴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완구사고 목고지가 있습니다. 콘텐츠 회사인데 우리는 늘 10년 동안 이렇게 제가 완구 사업을 목고지에 사는 걸 지금까지 개발해서 유통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한 건 한 건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 애니메이션의 본질과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부터 시작해서 기획 단계부터 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냥 이건 좋아요. 언제 걸려요? 오케이. 난 이렇게 갈게. 늘 했던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실패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찌 보면 완구 자체로 인한 성공과 실패 요인보다는 네. 그 완구를 둘러싼 파트너들의 어떤 네. 조합,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의 어떤 한계 네. 이런 게가 어찌 보면 또 성공과 실패의 네, 맞습니다.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실 때도 제안 들어올 때 그런 파트너들에 대한 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즉 항상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하셔서 그걸 이제 완구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완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으신지가 없으신 거죠. 뭐냐면 저는 그냥 잘 만들었어요. 이쁘게 잘 만들고 변신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던져줘요. 완구 회사한테. 그럼 그거 갖고 그래 이렇게 변신되게 만들면 애니메이션이 인기 있으면 팔리겠네. 여긴 또 이 생각인 거예요. 맞아요. 이게 같이 기획을 해서 같이 잘 될 수 있게 같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이 아니라 나는 잘 만들었고 이거 잘 만들었으니 애니메이션 뜨겠네. 난 만들어야지. 네. 그래놓고 이제 따로 가는 거죠. 이게 같이 같은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가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은 포인트도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왕구가 변신 중심의 왕구가 나오는 이유가 가장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거를 왕구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변신 로봇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구를 갖고 노는 애들의 만족도 이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 또 다 변신 로봇으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변신 로봇 너무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새로운 왕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왕구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획들이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인기 있는 왕구 없는 왕구 하니까 전 그 생각이 드는 게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인기 있는 왕구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왕구는 왜 애니메이션조차 없는데도 인기가 저렇게 많을까? 그럼 그 왕구로서 느끼는 소비자, 그 왕구를 샀을 때 소비자가 느끼고자 하는 거를 왕구가 만족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애니메이션 회사도 완구로 기획을 하신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비주얼 이런 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만족시키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이 실제로 완구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기획들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들은 왕구 애니메이션 제작하시는 분이 초반에도 아마 충분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심하게 콜라보가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려운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회사는 뭔가 해답을 왕구 회사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왕구 회사는 그 해답을 그러니까 인기 있는 왕구는 콘텐츠 회사에서 나올 수 있다. 항상 새로운 거는 콘텐츠에서 나왔으니까. 그거가 이제 구현되면서 이제 왕구가 어떻게 보면 히트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뭔가 그런 아이디어는 상대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많이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다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모여서 하는 게 제일 시너지가 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오래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 확률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그거를 제작위원회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한 개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조직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를 계속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됐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애니메이션 회사에서는 좀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아서 했는데 왕구 회사가 또 손 놔버리면은 네. 이게 프로젝트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파트너 찾아야 되는데 또 그때부터는 또 이게 점점 헛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왕구를 어떤 요소를 넣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왕구 회사랑 정말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한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왕구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저희가 이렇게 마켓에 내놨을 때도 홍이 너무 좋았어요. 단 왕구 회사만 홍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진전이 안 된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왕구적인 부분을 설득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실시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실시간 질문 오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돌 완구를 기획해야 할까요? 네,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원어원 피규어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네. 욕을 먹었다고요? 네, 오히려 네, 3대 일간지의 지면에 제 6면에 이 피규어가 24만 8천 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
아이돌 굿즈들 보면 그 팬덤에 굉장히 기인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로열티를 가지고. 네, 우리 오빠를 위해서, 우리 누나를 위해서. 좋지도 않아요. 네, 이 퀄리티가 비교 대상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있는 게 아닌데 이 시장은 저는 아주 커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돌 시장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느낀 건데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이 수익이 내 아이돌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명확하지 않은 채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봤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랑 아주 똑같이 생긴 30만짜리 피규어를 만든다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그걸 살까요? 실제로 사지 않더라고요. 이미 시장에 그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네. 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 나의 우상을 그대로 이거를 재현한 것을 사느냐 마느냐 그런 걸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곧 내 아이돌에게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주느냐 플러스 이게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이 팬덤 시장에서 얼마나 공신력 있는 굿즈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굿즈들은 대부분 다 공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연장에서 모두 소화가 되고요. 네. 유통도 틀리네요. 네. 그 유통과 저희처럼 아주 라이트한 사람들한테 판매랑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공연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돌 굿즈들이 저한테도 오죠. 네, 와서 저한테도 제안들이 오지만 사실은 아직도 그 이제 아이돌 기획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은 다른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인기 있는 아이돌 굿즈 중에 대형 유통사에 잘 파는 아이돌 굿즈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네. 아이돌 굿즈를 기획하시고 있는 분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인기 있는 왕구들은 어떤 왕구인가요? 혹시 떠오르는 왕구들이 있습니까? LOL?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인기 있는 왕구요. 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다음 아젠다 중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생각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젠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남아 여아 중성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앞에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게 NG도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밑에 딱 마지막 줄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완구 특히 성별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은가 중성으로 갈까 그래도 태어났을 때는 여아는 여아 있지 않을까 하는 기획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명확하게 아직은 구별하는 거에 있더라고요. 대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저한테도 이제 뭐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여아 남아라는 구별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여성 단체도 있어요, 사실은요. 있는데 근데 정말 웃긴 게 그래도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명확하게 있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명확하게 있어요. 따로 이거 누군가 가르친 게 아닌데도 정말 신기하게 여자애들은 인형을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자동차나 로봇을 좋아하는 거죠.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도 누가 안 가르친 네,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뭐 이런 심리적인 발달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제가 이렇으면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아주 신생아 왕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기 체육관, 뭐 딸랑이 뭐 이런 상품들은 성별이 없습니다. 뭐 유니섹스 상품들이지만 근데 이게 조금 애들이 이성이 눈이 뜨기 시작하는 한 2돌 정도부터는 명확하게 생기더라고요. 저희 딸도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는 우리 집 공주야, 대들보야, 뭐 남자야 이런 얘기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로봇보다 인형을 좋아하고 콘텐츠 이게 요즘에는 워낙 OTT도 많고 IPTV 채널도 많은데 쭉 올리다 보면 이제 모여 있잖아요 어린이 채널들이. 근데 남자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안 봐요. 저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DNA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를 굳이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남아 여아라는 구분을 없앱시다. 이제 우리는 유니섹스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미 그 호불호가 생기더라고요, 선호도가. 네. 저기 변 대표님도 애가 지금 둘을 키우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바로 지켜보시면. 너무 궁금해요. 저는 심지어 쌍둥이인데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라서 너무 구분이 되는데 네. 진짜 아들은 제가 뭐 공룡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룡과 상어 이런 거 좋아해요, 확실히. 근데 여자아이는 이제
홍순 저희 이제 아침마다 이제 율동송 같은 거 틀어주는데 밥 먹기 전에 율동송 같은 것도 좋아해요. 음악 특히 홍순이 관련해서 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채널을 틀 때마다 한 명 곡 싫어요. 맞아요. 네. 그게 있어요. 명확해요. 가르친 게 아닌데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룡 채널 틀면은 남자애는 너무 재밌어 하는데 여자애는 시 이래요. 싫다고. 그 홍순이 또 틀면 남자애는 또 이래요. 계속 번갈아가면서 그 보여주는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그거 완전 공감해요. 진짜. 타고나면서 그런 뭐 인자가 있나 봅니다.